애봉봉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네, 12월 마지막 주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날입니다. 연말까지 우리 주식시장 정말 활기찬데요. 화면 통해서 자세한 장마감 상황 좀 더 자세히 보실게요. 코스피는 2808포인트를 넘어서며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 협상 타결 소식과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덕분에 배당 나기를 하루 앞둔 우리 증시는 오전 장까지는 오름세를 잘 유지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마감했네요. 수급을 보시면 개인은 아무래도 오늘이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회피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을 쏟아낸 것 같고요. 반대로 기관은 배당 막차를 노리고 8,500억 원 넘게 올라탄 것 같습니다. 이 두 거래 주체가 치고받고 하면서 오늘장 거래 대금이 폭발했네요. 네, 아무래도 코스닥은 양도세 회피 물량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개인 비중이 코스닥이 훨씬 높으니까요. 그래서 0.18% 소폭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마찬가지로 개인이 매도폭을 키우면서 9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6,4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기록했네요. 네, 넘어가서 오늘장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보시면 코스피 1위는 셀트리온, 2위는 신풍제약, 3위는 현대차, 4위는 NC소프트, 5위는 LG화학이고요. 코스닥 1위는 알테오젠, 2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3위는 오스코텍, 4위는 LNF, 5위는 제넥신입니다. 셀트리온은 앞서서 올해 안으로 식약처에 조건부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에 매수세가 몰린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는 셀트리온 그룹이 임직원과 가족을 상대로 코로나19 치료제 제품 허가 전까지는 그룹 상장사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는 공지를 내렸다고 하네요. 곧 뭐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는 내년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글로벌 신차 수요 회복으로 실적 성장세를 좀 본격화하면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등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도체에 편중된 좀 관심을 자동차 섹터에도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알테오젠은 진짜 계속해서 순위에 올라오네요. 주가가 아직 그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 이럴 때 잘 봐둬야 할 것 같아요. 정맥주사를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원천 기술에 대한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 그리고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 피하주사 제형에 대한 기술 이전 논의 본격화, 황반 변성 치료제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가치 등등등 해서 현재 파이프라인들의 가능성과 이슈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스코텍이 다시 눈에 보이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석 기업들 이참에 같이 받으시고요. 오스코텍이 과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경구용 류마티즘 관절염 치료제의 기술 수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넘어가서 기관 순매수 탑5 종목 보시면 코스피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셀트리온, 3위는 SK하이닉스, 4위는 현대차, 5위는 카카오고요. 코스닥 1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2위는 알테오젠, 3위는 시젠, 4위는 셀트리온 제약, 5위는 LCLB인데요. 기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많이 사들였고요. 덕분에 삼성전자가 장중에 8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죠. 네, 그 밖에 셀트리온 삼형제 마찬가지로 많이 담았고 여기도 현대차와 알테오젠이 보이네요. 오늘은요, 삼성전자, 8만 전자에 안착할 수 있을지 2021년 전망은 어떨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SMC의 시총을 넘어선 삼성전자, 질주가 계속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죠. 특별 배당 기대감과 D램의 슈퍼사이클, 그리고 파운드리 확대. 하나씩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래서 2021년 전망은 어떤지 4분기 또 예상 실적은 어떤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말 특별 배당, 이 삼성전자의 2020 연말 특별 배당을 받으려면 오늘까지는 꼭 매수를 하셨어야 하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이 연말 특별 배당 얘기가 나오냐면 삼성전자가 2017년에 발표한 주주환원 정책을 보시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잉여 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우의 최소 50%를 배당으로 집행하고 그러고도 남는 잔여 재원이 있으면 추가로 현금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증권사들이 예측한 잔여 재원을 바탕으로 4분기 총 배당금을 구해봤어요. 우선 6조에서 8조 원 정도의 특별배당 재원이 남아있다고 가정을 할 때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주식수의 합인 약 67억 9,300만 주로 나눠주면 주당 883원에서 1,177원가량의 특별 배당금이 나오고요. 기존의 분기 배당금이 354원까지 더해주면 총 배당금은 약 1,237원에서 1,531억 원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터라 요 근래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이 1%에서 2%대라서 높은 수준은 아닌데요. 우리에게는 이것보다는 2021년 실적 성장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을 하죠. 먼저 D램 슈퍼사이클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D램 현물 가격이 3.45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달 대비해서 27.7%나 급등했습니다. 통상 반도체 현물 가격은 고정 거래 가격보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고정 거래 가격도 최고 10%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고정 거래 가격은 실제로 PC나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반도체 제품을 공급할 때 적용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수익성을 결정하는데 D램 가격이 큰 역할을 하죠. 물론 이런 가격 상승세에는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 정전 영향도 일부 있겠지만요. 이게 반짝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내년 D램 슈퍼사이클의 전조 현상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왜냐? 우선 2017년, 2018년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직전에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모바일 D램 수요가 이미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5G 스마트폰 출시 확대 영향이 크죠. 네, 그리고 글로벌 IT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구축 경쟁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IBM 등등등. 이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 경쟁이 내년에는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 한 곳에 10만 대 이상의 서버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이 서버 대부분이 D램을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로 채워지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년에는 5G와 AI 시장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증가, 그리고 글로벌 IT 기업들의 서버 D램 수요 증가, 이런 영향으로 D램 가격 상승과 장기 호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으로 파운드리 쪽 얘기를 해볼까요? 올해 삼성전자는 퀄컴의 최신 AP인 스냅드래곤 888 수탁 생산 계약을 따냈고 또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물량까지 확보하면서 파운드리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줬죠. 여전히 시장 점유율로 따져보면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가 엄청 크지만 그래도 매출 성장성만큼은 삼성전자가 앞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근데 내년 파운드리 전망은 더 긍정적이에요. 5G나 AI 시장이 커지면서 팹리스에서 5G 통신 칩과 GPU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말까지 주문이 밀려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DBI텍도 이런 이유에서 최근에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죠. 파운드리 관련주들은 따로 잘 봐두세요. 네, 그리고 애플과 MS, 알리바바 등이 AI, 자율주행, 5G와 관련해서 자체 맞춤형 반도체 칩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서 반도체 위탁 생산에 대한 수요도 더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파운드리 시장은 계속해서 급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요. 옴디아에 따르면 2024년에는 1,0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의 사양은 급격히 높아지는 데 반해서 초미세 공정인 5나노 이하 공정이 가능한 파운드리는 삼성전자와 TSMC 둘뿐이기 때문에 점점 더 삼성전자가 성과를 높여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요. 이 성장 기대감을 얻고 내년의 파운드리 매출은
올해보다 20% 이상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쪽 좋다는 얘기는 지겹게 많이 듣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다른 사업 부문은 어떨까요? 우선 2021년 달라지는 삼성전자의 전략을 보시면 우선 IT 앤 모바일 부문인 IM 부문에서는 스마트폰 3억대 출하와 함께 수익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화면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핵심 내용은 화웨이 제재를 틈타서 갤럭시 S21 제품을 기존 출시일보다 약 한 달 정도 빨리 출시하면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전략이고, 중저가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실속도 동시에 챙기겠다는 목표입니다. 폴더블 폰도 3개 모델 최대 700만 대 수준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관련주들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 리포트에서 제가 눈길이 가는 부분은 하만 관련 내용인데요. 2017년에 하만을 9조 3,700억 원에 인수했잖아요. 이후 계속해서 시너지 창출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쳤는데 내년부터는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등 전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특히 자체 추진 중인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이거든요. 자율주행 기술 도입을 위해서 각국에서 CITS라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핵심 기술을 하만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V2X 시장 성장과 함께 하만의 매출도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V2X는 차량과 사물 간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Vehicle to Everything 기술의 약자죠. 최근에 애플도 테슬라도 현대차도 자율주행의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화면 통해서 꼼꼼히 읽어봐 주세요. 네,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삼성전자의 2021년 매출 컨센서스는 259조 6,59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6조 5,607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매출은 9.2%, 영업이익은 26.2% 높은 수치라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영업이익이 5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나오네요. 특히 반도체 영업이익이 올해 추정치보다 50% 급증한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달 초에 공개되는 4분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10월에서 11월에 하락한 반도체 가격, 유럽 락다운으로 인한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또 원달러 환율 하락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업이익이 3분기 대비해서 20%가량 감소한 9조 9천억 원대로 전망되고 있어요. 저는 혹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실망 매물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를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8만 전자는 거뜬히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8만 6천 원에서 9만 원 정도 선입니다. 네, 넘어가서 오늘장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전자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27일에 삼성전자가 협성회의 성과와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거든요. 협성회가 뭐냐면 1981년에 삼성전자와 협력사 간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1차 협력사 39곳이 모여서 설립한 단체입니다. 협력회사 협의회를 뜻해요. 현재는 201개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데요. 지난 40년간 삼성전자와 함께하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큰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영상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회원사 가운데 매출이 1조 원을 넘는 기업이 대덕전자와 동우화인캠, SFA, MC넥스, 파트론 등등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매출과 고용 인원도 엄청나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덕전자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와 스마트폰용 인쇄 회로 기판을 납품하는데 회사 매출이 1980년 88억 원에서 지난해 1조 722억 원으로 약 121배나 늘었다고 해요. 일자리도 3,000개 넘게 생기면서 임직원 수가 약 12배 늘었고요. 반도체 빅사이클 기대감에 이런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대덕전자 주가가 급등했고요. 그 밖에 협성의 회원사들 중에는 삼성전자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고성능 레이저 생산 장비 국산화에 성공한 이오테크닉스, 또 휴대폰 외관 관련해서 신소재 플라스틱 개발에 성공한 인탑스, 그리고 반도체 화학 기상 증착 장비 국산화에 성공한 원익 IPS 등 삼성전자의 대표 동반자들 같이 봐두시면 좋겠네요. 네, 다음 종목은 트루윈입니다. 센서 업체인데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에 전기차용 브레이크 페달 센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소식에 상한가를 찍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6%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내년 상반기에 초도 물량 6만 개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포드의 9만 개 제품 수주를 따내기도 했다네요. 네, 다음 종목은 콘텐츠 관련주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는 얼마 전에 했었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인 스위트홈의 성공으로 현재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25일 트래픽 기준으로는 전 세계 순위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3위를 기록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한국의 콘텐츠가 웬만한 미드 수준의 경쟁력을 가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한국 콘텐츠가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내년에도 동남아 OTT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고 인도 내에서도 OTT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콘텐츠 제작 섹터 자체에 좀 높은 성장이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달에 쿠팡이 쿠팡 플레이를 출시하면서 OTT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고요. 디즈니도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한국에 진출을 할 계획이죠. 그래서 내년 OTT 시장 경쟁은 더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고 콘텐츠 제작사들이 당연히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지리산을 빼고 다 망해도 현주가가 너무 싸다는 A스토리, 이 두 종목 여전히 탑픽으로 꼽고요. 오늘은 그 밖에 뉴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등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삼성제약입니다. 췌장암 치료제인 라이벡스 주의 3상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수령했다고 전해왔는데요. 이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리아벡스 주는 췌장암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약제이며 기존 치료제인 젬시타빈과 카페시타빈을 병용 투여한 대조군과 리아벡스를 추가 투여한 시험군을 비교했을 때 생존 중환값이라든지 종양 진행까지의 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세부 결과는 논문으로 발표될 예정이고요. 당초 계획대로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정식 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하네요. 이 같은 소식에 삼성제약의 최대 주주인 젠백스와 또 계열사인 젠백스 지오, 젠백스 링크까지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넘어가서 오늘장 거래량 급증 종목 보시면 2위의 신원종합개발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급등했고요. 7위의 RF세미는 파운드리 시장 확대 기대감에 DB하이텍과 하나마이크론 등과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밖에 다른 종목들은 앞에서 다 다룬 것들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들 화면 통해서 챙겨봐 주시고요. 오늘 장마감 싹쓸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배당락일에 주식 줍줍하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내일 원하시는 종목 잘 매매하시기를 바랄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 거댕투.